국민연금은 30년 뒤에 고갈이 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3년 뒤면 고갈이에요. 네, 워딩이 살짝 셌죠? 역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이에요. 지금 국민연금 때문에 서로 말이 많죠. 근데 국민연금은 지금 3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기준으로. 지금 이야기할 게 아닌데 뭔가 다른 거를 감추기 위해서 블러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돼서 찾아봤는데 아이고야 아니나 다를까 이거 좀 보세요. 건강보험은 3년 뒤면은 없어요. 고갈이에요. 그리고 15년만 지나도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이상의 비용이 적자가 납니다. 이 말이 뭐겠어요. 이거 계속 가져갈 수 있는 판이 아니에요. 매년 금액을 올리고 있다고 하지만은 보험 금액을 납입 금액이 올라도 지금 물 들이붓는 속도보다 밑에 항아리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더 커요 지금. 그러면 더더욱 미친 듯이 올리면 되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건보공단에서 가져온 표예요. 소득 분위가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되고 그 사람들이 각자 얼마의 돈을 내느냐 건강보험료로 그거를 가져온 표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만약에 1000명이 있다고 치면 그 중에 25명, 25명 정도가 절반 인구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 부담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험료를 더 올린다? 여기서 내는 사람들 상위 25명한테 보험료를 지금 몇 배를 더 걷어야 돼? 2배를 더 걷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저항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다고 저 밑에 있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걷는다? 그것도 할 짓이 못 돼. 배로 걷어도 티도 안 나고 그 사람들한테 3배, 4배, 5배를 걷어도 이거는 비효율이 충당이 안 됩니다. 구조적 한계에 왔어요 지금. 있는 사람한테 더 거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더 거둘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더 거두려고 하면은 저항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고소득자들보다 지금 나 데이터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사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저소득층이 병에 걸리고 그 보험을 쓰는 비율이 일반 고소득자보다 2배 더 가깝습니다. 2배 더 많이 가져가요. 많이 쓴단 말이에요. 자원을. 그러면서 또 납입은 어떻게 하냐? 훨씬 덜 내잖아요. 그런데 더 최악인 거는 이 상황이 계속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늘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지금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건보도 계속 적자가 날 것이다. 지금 예측한 수치보다 더 빨리 그거에 다다를 수도 있다. 고갈 상태가 2028년이 뭐야? 2027년에 그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 좀 늦춰보겠다고 오만 생쇼 하는데 거의 헛수고라고 봐야죠. 이거는 결국은 온다. 안 그래도 지금 이것 좀 늦춰보겠다고 계속 병원들 쪼여가면서 줄 거 안 주고 보험료 낮추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보험료 앵꼬 사태가 결국은 일어날 건데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의료계 완전 난리 나는 거겠죠. 안 그래도 안 주던 돈 이제 못 주는 겁니다. 그때는 못 주는 사태가 오겠죠. 가뜩이나 지금도 쪼이기 당해가지고 받을 거 못 받고 그러고 있는데 이 상황이 더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좋은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거예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안 그래도 지금 병원이란 게 그러잖아요. 나라에서 청구를 해서 돈을 받는 건데 그게 계속 줄어. 그런데 인건비는 올라가. 재료비도 올라가. 오르는 거는 비용만 올라가고 남길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영리 사업이겠지. 근데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게. 비영리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손해 확정형 사업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아까 분명히 말했잖아요. 병원은 절대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환원을 위해서 사회 화합을 위해서 기부 목적으로
병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대기업들이 계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뛰어드느냐? 괜찮은 의료법인 하나 잡아가지고 그거를 자기들 재단으로 인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하나를 더 냈어요. 새로 지었나봐. 대도시 쪽에. 대기업이 꼴랑 1년에 20억 30억 돈 순이익 먹자고 바보같이 몇천억 들여서 부지 사고 비싼 데다가 주차장 크게 짓고 병상도 크게 하고 그러겠어요? 대기업이 바보야? 왜 그런데 대기업들은 이 병원을 이렇게 계속 짓고 싶어하고 의료법인 같은 거를 인수를 해가고 싶어 하는 걸까요? 제 생각이에요. 그냥 영리화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료법인 영리화는 20년도 더 전부터 가져왔던 수건 사업이었어요. 어느 세력의 그 니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매번 시도시마다 강렬하게 반대가 있었었죠. 그런데 강렬한 반대가 있었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정말 강렬한 수건 사업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권 관계가 엄청 엮여 있다. 과거에는 이거를 영리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도덕적인 일로 치부되어 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랬죠, 분위기가. 그런데 이제는 영리화를 안 할 수가 없어. 지금 봐보세요. 2017년도에 우리 대기업에서 그 잘나가는 요양병원 재단을 하나 인수를 했잖아요. 근데 마침 이게 딱 고갈되는 시점이 2027년 2028년도부터 딱 제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킨다는 카더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되면은 중소기업으로서 세제 혜택 같은 걸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회계 기준도 비영리 회계 기준하고 좀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민영화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는 것 같다. 정책적으로든 사업적으로든. 민영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전국에는. 어쩔 수 없이 민영화를 할 수밖에 없다. 민영화를 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일단은 영리기업으로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도 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일단은 부동산이 있죠. 간평가대로 시세 받아가지고 현금을 돌릴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 주식회사가 되겠죠. 미국은 이미 그러고 있어요. 아무튼 주식을 찍어내서 팔 수가 있다. 상장이 가능하다. 그걸로 또 현금을 돌릴 수가 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IMF 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현금을 굴리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그 집착적인 뭔가가 있습니다. 대비를 잘해. 아주. 그리고 그 현금 구름의 중요성도 아주 잘 알고 있죠. 흑자나도 현금 없으면 뭐다? 가는 거잖아. 바보 아니에요, 대기업들. 아무튼 이런 현상들 때문에 전국에는 이제 개인 병원이라든가 일반 의료 재단들의 병원은 많이 힘들어지거나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병원의 프랜차이즈화가 가속화될 거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대기업들 의료재단이 인수를 해가는 방식으로서 말이죠. 점점 키워가는 거죠. 자신들의 빵을. 한참 힘들 때 인수하면 싸잖아요. 저렴하게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휴먼 리소스 그리고 또 체인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그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일반 재단들이 운영할 때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병원의 수익을 내서 가져가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이걸로 다른 것을 대출을 하거나 상장을 해서 거기서 반사이익을 가져가려는 의도로 보이는 거지. 병원을 직접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을 가져가진 않을 것 같다.
수익률이 낮잖아요. 원래 병원 자체가 인건비 따먹기 사업이니까. 무슨 느낌이냐면요. 보고 있으면은 지금 예전에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제가 극장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영화 보는 극장. 예전에는 각 광역시마다 다 다른 이름의 극장에 다른 주인들이 다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거나 가족끼리 소유해오는 식으로 운영을 해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 극장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각 지역에 가면은 말이 개인 극장이지 그 지역에선 가장 큰 규모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도 한두 개 있었고,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전부 다 프랜차이즈화 돼가지고 나오는 거 있죠. 다 대기업 계열이죠. 뭐 CGV라던가 메가박스라던가 롯데시네마라던가, 그리고 백화점도 그랬죠. 각 광역시마다 수도권마다 유명한 이름의 백화점이 다 한두 개씩은 있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없어지고 결국에는 대기업이 전부 차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대기업들이 민간 병원을 공격적으로 인수를 하고 다니는 시기를 언젠가는 이게 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건강보험 적자, 이 연금 자체가 연금이란다. 건강보험의 금액이 다 고갈되고 나서 뭐 1, 2년 안짝으로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끝까지 기다리겠죠. 얘들은 넘어질 때까지. 안 넘어질 수가 없을 거니까. 대기업들은 자금이 있으니까 국가도 안 받아도 계속 버틸 그게 여력이 되잖아요. 끝까지 버텼다가 나중에 인수하겠지, 싼 값에.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좀 씁쓸해요. 이게 건강보험이 적자다고 해서 이 보험 자체가 없어지진 않을 것 같고, 아마 건강보험, 그러니까 공적 보험과 민간보험이 양분화돼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은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만 다니는 방향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미 건강보험에다가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내는 고소득층들은 굳이 건강보험을 내지 않고, 적자인데 왜 내요? 적자면서 자기들이 이제 다 시장을 오픈해 줄 건데 민간보험에다가 그 돈을 다 넣지 않을까. 그것도 지금 건강보험 국가한테 주는 돈보다 싼 조건으로 가겠죠. 반대로 소득 분위기가 낮은 사람들은 이제 민간보험 수준 따라 달라지겠지만 상품마다 지금 내는 국가에 내는 건강보험의 수준보다는 훨씬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다니지 않을까. 물론 치료 퀄리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같이 갈 것 같아요. 미국도 보험사마다 그리고 내는 보험 상품마다 갈 수 있는 병원이 다 정해져 있어요. 아무 병원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지정해주는 병원만 갈 수 있고, 거기서 허락해주는 처치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주식 소개한다고 했는데 너무 길게 와버렸네요. 그래서 무슨 주식을 말하려고 했냐면은 미국의 최대 병원 체인입니다. 병원인데 주식회사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병원을 거의 180개를 미국 전역에 소유하고 있는 병원 헬스케어 법인입니다. 주식회사예요.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자, 이 아름다운 주가 차트를 보세요. 상장을 했는데 거의 10년 만에 몇 배가 올랐어요. 30배 가까이 올랐죠. 착한 주식이죠. 이 법인이 계속 병원을 삼킬 때마다 주가가 올라갑니다. 병원을 삼키기 위해서 돈을 썼을 건데도 주가가 오른다고요, 계속. 왜 그러겠어요? 그 병원 인수하면서 기대되는 수익하고 또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간평 시세가 있으니까 뭐 그것도 뭐 반영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냥 올리는 거겠죠. 아무튼 상당히 안정적으로 오르고 있는 주식이고, 이 회사가 계속 확장을 하면은 주가도 따라서 올라갈 것이다. 그럼 이 현상을 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나라도 조만간 저렇게 공격적으로 지역마다 거점 병원을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계속 인수를 해가는, 가져가는 법인이 나올 것이다. 회사가, 주식회사가. 그러면은 봐야겠죠.
무슨 회사가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은 병원 인수할 수 있을 것인가, 빵이 얼마나 큰가, 그 깜냥을 딱 보이면은 그냥 그 회사의 주식에 묻어야죠. 물론 이거는 한참 뒤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의료보험 대란이 터지기 전에 주식을 선점해서 묻어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 전에 상장을 한다면 당연히 그냥 사놓고 두는 게 낫겠죠. 뭐 언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상장을 할지는 모르니까. 지금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비영리 범위는 당연히 상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서는 씁쓸하지만서도 또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는 기대되는 무언가가 있다. 그렇다고 대놓고 고사 지내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